자, 조미료 그 달콤함의 비밀 MSG 아스파탐 조미료 죽여주는 맛의 비밀 뇌에 암을 유발한다 라는 내용이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뇌신경을 흥분시켜서 죽게 만드는 이 독소 익사이로톡신이라고 하는, 자, 이 흥분 독소 MSG 아스파탐이 이제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MSG 정도로 미원 다시다 정도로 뭐 이제 제가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미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미원 다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 저 수많은 종류의 조미료들이 모든 제품에 라벨링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이유식에도 우리 아이들이요, 아기 때부터 MSG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MSG는 뭐의 약자냐면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의 약자입니다.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의 약자 아스파탐은 대부분 아미노산으로 뇌에서 특별한 수용체에 반응해서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 바로 이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MSG의 실제 정체라는 거예요. 뇌신경 독소를 뇌의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뇌신경 독소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상하부 안에 혈내장벽, 뇌를 둘러싼 액체와 혈액 사이의 막, BBB, 뇌혈벽 장류. 그래서 대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뇌혈관이 자주 막히는 이유, 뇌동맥류가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BBB가 작동을 해서 혈내장벽, 뇌를 둘러싼 액체와 혈액 사이의 막이 자꾸 폐색이 돼요. 그런데 가뜩이나 그러는데 시상하부 안에 혈내장벽이 약한 분들은 이 MSG가 이 흥분 독소가 뇌로 들어가서 점점점 뇌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러셀 블레이록 박사가 그 책에 이 익사이로톡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The Taste That Kills, 죽이는 맛, 끝내주는, 죽여주는 맛의 비밀을 설명하기를, 이 익사이로톡신이라고 하는 흥분 독소는 글자 그대로 뇌세포를 흥분시켜서 죽이는 독소가 MSG의 정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MSG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찬장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자, 보니까 요새 비만이 상당히 많은데 어떠한 쥐도 자연적으로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비만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쥐가 태어나면 즉시 MSG 주사를 놓는데요. MSG는 췌장이 생산하는 인슐린의 양을 무려 몇 배나 늘려주냐면 3배나 늘려줘서 얘가 비만쥐가 돼버렸죠. 얘 하나에다가 3배가 지금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비만쥐가 되게 합니다. MSG는 시상하부에 손상을 끼쳐서 비만이 되기도 하고 키가 작기도 하고 유성생식과 같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발전시키고 뇌세포를 특별히 파괴하기 때문에 자주 멀미가 나거나 구토가 있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있거나 그리고 심장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가 MSG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MSG는 종종 다른 명칭으로 위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떤 명칭으로 나오냐면 이런 명칭으로 나와요. 자, 보면 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림 오브 베지터블이라고. 자, 보시면 MSG에 몇 가지 유사 명칭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루타민산염 인조고기, 그리고 글루타민산 효소 추출물 딱 이렇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제품에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뒤에 표기명을 좀 보시면 좋아요. 젤라틴 효모 영양소, 그럴싸해 보이죠.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된장, 간장, 고추장에 탈지돼도 제가 좋은 간장, 좋은 된장 고르는 방법 다 알려드렸죠. 거기에서 많이 익숙한 명명들이죠.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오인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런 등등의 명칭으로 MSG를 감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MSG인지를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과자나 빵, 쿠키, 패스트푸드, 특별히 드레싱 소스, 간장, 된장, 고추장 거의 다 MSG가 거의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량에. 자, 식품 회사들은 MSG가 음식의 맛과 냄새를 증가시키고 상업적으로 식품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뇌를 파괴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방에 식료품과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이렇게
집에 가셔서 이제 한번 다 보세요. 환우분들이 다 동일되게 하시는 말씀들이 쓸 게 하나도 없어서 다 버렸대요.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냉장고 찬장 다 뒤져서 다 버리고 싹 다 갈았고 텃밭이 있는 시골로 다 이사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키워서 먹고. 참 이게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스프나 과자칩이나 라면, 햄버거, 육수 예, 많이 쓰시죠. 샐러드 드레싱, 옥수수, 식용유, 조미 육즙. 여기서 저희 우리 강 PD가 가끔 이제 이런 불량식품을 좀 먹으면 제가 가서 뒤에 내용을 다 보면 하나도 안 빼고 MSG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 바빠가지고 밀키트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현대인들이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이 암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건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자, 아스파탐 역시 흥분 독소인데요. 서서히 지능을 파괴하고 순간 기억에 영향을 주고 오죽하면 국방성에서 아스파탐을 무기로 등록을 했어요. 예,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 아주 천천히 파괴시키는. 예,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하루에 계란 후라이 2개씩 알뜰살뜰하게 챙겨 먹이는 거. 예, 그리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카페인 음료, 커피 계속 마시게 하는 거. 그리고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바가지 팍팍 긁는 거. 자, 2가지 아미노산과 메탄올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 아스파탐은 굉장한 심각한 뇌의 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조미료도 그렇지만 감미료들 있죠. 인공 감미료. 그래서 무설탕 거기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거기에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콜라에도 아스파탐이, 음료에. 예. 그래서 1984년 소프트 드링크의 첨가제로 공식적으로 아스파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인구 감소 정책을 위해서 이런 조미료들을 다 활용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만큼. 자, 미국 식약청 FDA는 아스파탐을 먹었을 경우에 두통이 오기도 하고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멀미나 구토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을 유발하는 데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그 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불만족 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이 아스파탐을 이 소프트 드링크에 첨가하도록 놔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도는 모든 음료에는 거의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스파탐이 어디에 다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MSG나. 문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런 아스파탐이나 MSG를 활용했을 때 아스파탐의 아주 심각한 위험들을 보면 첫째는 비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이 뇌신경독소 아스파탐이나 MSG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드시니까 비만해지고 그 다음에 신장에 손상을 유발해요. 그래서 신장에 결석이 많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키드니 디스펑션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않도록 유발하는 게 또 이 MSG의 아스파탐의 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유발하는 게 바로 이 조미료, 아스파탐, MSG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고 그 다음에 이 뇌 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게 바로 이 MSG의 영향력이고 암을 유발하는 데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데 그 다음에 멘탈 사인이 하이해야 되는데 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분노조절증 요새 여러분들 뉴스 보면 두렵지 않으세요? 너무 지금 왜 젊은 세대들이 딩크족이 되는지 물론 자기들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새 정말 제2세대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울 만큼 참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 멘탈들이 다 나가버리냐면 MSG의 이 뇌신경독소에 이 뇌신경이 점점 마비가 되어가서 인지장애가 있어요. 자, 당뇨병 효과적으로 똑똑하게 고치는 방법 어제 공부하셨어요. 똑똑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다 그랬죠? 뭘 먹으면? 계피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맛있게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멘탈 장애가 오지 않도록 계속 건강한 음식으로 그리고 뇌신경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뇌가 안정이 되시려면 바이탈 사인도 중요하지만 멘탈 사인이 하이 하시려면 뭘 드셔야 돼요? 주로 비타민 B 컴플렉스, B1, B2, B3, B6, B12 같은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B12 드시잖아요.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서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그 다음에 100% 현미쌀에 정제되지 않은 쌀 눈에 뭐가 있어요? IP6가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가 IP6잖아요. 뼈 밀도도 튼튼하게 해주고 뼈의 골다공증이나 고울조성증도 예방해주고 뇌혈관이 폐색되지 않도록 뇌동맥류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데도 B 컴플렉스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아시죠? 그리고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산모가 임신 중에 이런 MSG에 중독이 되셔도 이 아이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13개의 매장에서 사봤어요.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과 제품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첫째, 충격적인 게 베이비푸드예요. 이유식. 야, 신생아 때부터 아스파탐에 중독이 돼요. 놀랍죠? 이래서 아이들 이유식도 이 엄마들이 만들어 먹여야 돼요. 다이어트 소다. 무가당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껌, 그 다음에 핫초코, 그 다음에 요거트, 요플레, 요구르트에 아스파탐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에 시리얼, 아침에 드시는 블랙퍼스트 시리얼에도 다 설탕 안 들어있는데 아스파탐이 들어있어야 되지. 이것들을 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무가당 케첩. 무가당 케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스파탐이 다 들어가 있대요. 잼, 밖에서 사시는 모든 잼과 젤리들에, 푸딩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내는 물에, 그 다음에 딱딱한 사탕에. 자, 보세요. 식사 대용 쉐이크와 바에. 야, 이러니 우리가 참 뭘 먹고 살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페인킬러, 진통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약도요. 쓰면 안 먹으려고 그래서. 페인킬러에도 들어있고. 이게 씹어먹는 비타민에도 아스파탐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감미료. 그래서 로푸드에서 뭐 써요? 메이플 시럽 쓰잖아요. 로푸드 하시는 분들은 동물성을 안 드시기 때문에 이 벌도, 꿀도 동물이라고 이 메이플 시럽을 써요. 단풍나무 시럽. 그리고 로허니, 생꿀을 쓰거나 코코넛 슈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나 바나나 그리고 데이츠. 제가 로푸드 할 때 데이츠를 많이 활용해요. 대추야자 되게 맛있습니다. 대추야자 넣으면 굉장히 고급진 그 달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면 이런 아스파탐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이 비만이 되거나 신장이 손상돼서 키드니 디스펑션이 오는 것을 막아주니까 신장이 깨끗하면 난소, 방광, 자궁, 전립선까지 싹 다 좋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이나 대사장애나 이 뇌 건강이 손상되거나 암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멘탈 장애 그리고는 자폐 같은 모든 증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스파탐을 최대한 제한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아무리 엄마가 해주고 싶어도 나가서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이제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이제 요거 한번 좀 볼까요? 다큐 좀. 안 먹죠. 알아요. 그죠? 동물들은 굉장히 빨리. 그래서 요걸 좀 보셨는데 우리 조경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탕과 아스파탐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설탕은 탄수화물이고 당이기 때문에 개미가 먹는 음식으로 인식하는데 아스파탐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이기 때문에 개미에게 미각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이런 인공적인 음식이 아닌 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죠? 이 제브라피쉬는 유전적인 특성이 사람과 90% 정도 일치하는 물고기인데 인위적으로 고지혈증을 일으킨 제브라피쉬에게 아스파탐을 투여했더니 심각하게 헤엄 능력이 막 상실이 되고 뇌경색 모야모야처럼 헤엄 능력을 상실해서 비틀비틀대고 두뇌 운동 능력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 비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아스파탐을 섭취했을 때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각 가정마다 뇌경색, 모야모야, 뇌졸중 등등의 뇌에 병변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모든 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조미료나 아스파탐을 MSG를 제한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좀 그 자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무설탕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가? 무설탕 탄산음료의 당도 측정 결과 당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다이어트 콜라에는 설탕도 액상 과당도 아닌 합성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페닐알라닌, 아스파라긴산, 그리고 메탄올을 합성시켜 만들어진 합성 감미료 아스파탐. 무설탕 제품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 음료가 제로 칼로리인 이유 뭘까요? 아스파탐도 설탕과 똑같이 1g당 4kcal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극소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열량은 미미한 수준이죠. 그런데 얼마 전 아스파탐이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스팔탐이 뇌암을 유발시킨다라는 워싱턴 대학의 오닐 박사님의 발표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사 과정에서 메탄올과 포름알데하이드라는 유해성 물질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신경계와 뇌 세포의 활동에 문제를 일으킨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모르고 설탕보다는 무설탕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썼는데요. 아스파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보셨더니 제로 칼로리라고 되어 있지만 봤더니 아스파탐 합성 감미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스파탐이 이정민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스파탐이 뇌에 암을 유발한다는 많은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워싱턴 대학의 올리 박사님의 발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아스파탐은 특별히 대사 과정에서 메탄올과 프롬알데하이드라는 유해성 물질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해 물질들이 사람의 이 뇌세포와 신경계 활동에 심각한 트러블을 유발해요. 그래서 이제 아스파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하늘마을에서 3종 조미료가 들어온 것, 오늘 아침에 이제 보셨죠? 가장 건강한 천연 조미료 뉴트리셔널 이스트 프레이크 같은 영양제로도 쓰고 조미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12가 모자라면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나물에도 국에도 찌개에도 심지어는 그냥 퍼먹어도 되는,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되는 이런 비타민 B12를 음식으로 잘 활용하셔서 이 건강을 유지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요리책에 보면 하늘마을 3종 조미료 나오잖아요. 첫 장에 앞에. 요걸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많이 이런 아스파탐이나 뭐 또는 MSG 같은 인공 조미료 대신에 천연 조미료로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좋은 말씀 좀 소개 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제 미국 부통령을 지낸 험프리는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하셨어요. 근데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프리는 암과 투병하면서도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어요. 험프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입니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1, 2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멈춰 계시지 마세요.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새 출발은 항상 장엄해요.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창공을 멋진 날개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날 때가 아름다울 때가 아니래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도 새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니래요. 언제 새가 가장 아름답냐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가장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늘마을에 오셔서 이제 마음도 몸도 새로워지려고 이제 날개짓하기 시작할 때,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깃을 활짝 펼 때, 이제 시작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예뻐지는지 뭐 여선생님도 지금 미스터 코리아하고 다들 미스 코리아들 다 나왔어요 지금. 단 불편함이 있을 뿐이에요.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 깃을 활짝 펼 때가, 시작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돛담배가 먼 바다에 출항하기 위해서 돛을 활짝 펴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가장 인생에서 지금 20대보다 30대보다 지금의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프고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이 가장 여러분이 아름다울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여병호가 아니라 유소영이 되셔서 예, 모두가 이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전에 아프기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너무나 연약한 우리 한우순 씨를 비롯한 연약한 환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든지 잘할 수 있었던 때인 정말 건강하고 창창했던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비록 연약하고 좀 불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인생에 가장 이 낙심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지금이 가장 나를 풍요롭게 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때 까마귀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늘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육신이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